2020년 8월 17일 저녁 7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오빠,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이래. 오빠도 최대한 빨리 와. 가느다랗게 떨리는 여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멍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겪게 될 참혹한 비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운전할 자신이 없어 택시를 타고 아주대병원을 향했다. 어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운동 삼아 집 근처 산책을 하셨다. 멀리서 보이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고, 중앙선 근처에서 미처 어머니를 보지 못한 여성 운전자 백미러에 스치면서 어머니는 1차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에 2차 충격으로 들이받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으셨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늑골 골절, 골반골 골절, 장골 골절, 치골 골절, 좌측 대퇴 부위 혈관 손상 및 동맥 혈종, 좌측 외측 복사 골절, 좌측 발의 종골 골절, 다발성 찰과상, 대퇴 부위 마찰 화상, 양측 발목 부위 마찰 화상, 다발성 타박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병원 입구는 곳곳이 폐쇄되어 도대체 어느 곳을 통해 어머님이 입원한 중환자실을 가야 할지 막막했다. 전쟁터 같은 한가운데 어머님이 교통사고 환자로 이곳 어딘가에 있다니 믿기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렇게 어머님은 코로나로 뒤덮인 사지 속에서 혼자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의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면회는 할 수 없었고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내로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하란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용인과 평택의 모든 병원에서 치료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당시 어머님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요양병원을 선택해야만 했다. 말로만 듣던 요양병원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 눈물만 나고 죄송스러웠다. 앰뷸런스에 실려와 병원에 도착해서는 요양병원인지 몰랐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었고 병실도 있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의 병원. 병실 침대에는 모두들 노인들 뿐이었고 멍하니 허공만 주시할 뿐 새로 입원한 내게도 별다른 눈길을 주지 않았다. 삶에 희망이 없는 듯한 눈빛들.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이곳이 요양병원이란 걸. 내 자식 영구 은영이가 날 이곳에 보내다니.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병원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였다. 난 다리만 불편하지만 이곳에서 제일 멀쩡한 환자는 나뿐이란 걸 곧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배설물 위에서 몇십 분을 보내야 했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을 침대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었다. 내 나이 81살이지만 금순아, 정신 차리자. 이곳을 벗어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미 내 다리는 굳어지고 있는지 꺾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개월 침상 생활을 하면 욕창의 부작용까지. 그 결과는 참혹한 내 미래뿐이었다. 다리를 들어 올리려 힘을 주었다. 그러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를 꺾으면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손으로 환자복을 당기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쉬지 않고 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하나도 먹지 않고 사물함에 숨겨두었다. 약을 먹으면 침대에서 잠만 자는 환자들처럼 될 것 같아서였다. 매일매일 나는 억척 같았던 내 젊은 날처럼 눈만 뜨면 마사지와 다리 운동을 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두 다리로 설 수가 있었다. 아직 걷는 건 불가능했지만 발을 떼지 않고 조금씩 밀어서 움직일 수 있었다. 이렇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게 너무 설레었다. 화장실을 이동하는데 몇십 분 걸렸지만 문제는 변기에 앉는 거였다. 이를 악물고 털퍼덕 변기 위에 앉았다. 성공이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지난날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았다. 내 인생 막바지에 이런 시련을 겪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지만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이제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니. 사고가 난 지 딱 2달 만의 일이었다. 요양원의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숨겨둔 게 탈로 났고 주사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치료 거부 등 환자 멋대로 움직이고 관리가 안 된다고 퇴원하란다. 이제는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다른 병원에 당당히 문의할 수가 있었다. 제일 좋은 용인의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여기는 너무 좋았다. 그러나 이곳도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곧 실감했지만 말이다. 요양병원은 그대로 방치해서 나름 편했지만 이곳은 재활한답시고 구부러지지 않는 다리를 물리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계속했다.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고 나는 소녀처럼 엄살을 부리고 울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난 원더우먼으로 통했다. 의사 선생님이 밤 12시까지 운동하는 나를 보고 지어준 별명이었다. 그런 별명 덕분에 나는 더 힘이 생겼고 어떤 간호사는 힘내라고 빵도 사다 주었다. 사고가 난 지 4개월 후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다. 2다리로 병원 문을 나설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모든 분들이 배웅을 해주셨다. 어머님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 봉투를 건네자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렇게 세배 받는 거 행복한 줄 알아. 우리 식구들은 모두 활짝 웃었다. 만둣국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병원비 많이 나왔지? 하고 물으셨다. 엄마, 걱정 마.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해줬어. 와, 근데 우리 엄마 대단하셔. 회복이라는 게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기적처럼 4개월 만에 멀쩡할 수가 있어? 4개월 동안 더 건강해졌다니까? 마음 먹는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원더우먼이야? 하하, 어떻게 알았어?